서울 강남의 중심, 오래된 한옥의 곡선을 품은 현대식 호텔 청담 클라리티. 로비는 은은한 조명 아래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한 숨결이 섞여 있었다. 오늘 밤 일본 본사의 고위 임원들과 중국 파트너, 그리고 한국 지사 직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다. 이 행사는 단순한 만찬이 아니라 회사의 향후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를 겸하고 있었다. 한지훈은 검은 셔츠에 조용한 표정으로 와인잔을 닫고 있었다. 그는 원래 접객팀 소속이 아니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나와 있었다. 누가 봐도 단순한 스태프로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현장의 흐름과 사람들의 관계가 정밀하게 비쳤다. 그는 오랫동안 말보다 시선을 먼저 배운 사람이었다. 지훈 씨, 여기 세팅 다시 확인해 주세요. 프런트 매니저의 지시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억울함도 없었다. 그는 이미 익숙했다. 상사의 말보다 결과가 먼저라는 세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일본인 여성 하나가 로비를 가로질러 들어왔다. 짧은 단발머리, 반듯한 검은 정장, 그리고 차가운 눈빛. 그녀가 바로 오늘 행사의 총괄 책임자 유미 타나카였다. 그녀의 발소리는 마치 바닥의 대리석이 긴장하는 듯했다. 조명은 왜 이렇게 어둡죠? 통역을 거치지 않은 일본어 명령. 한국인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조도를 조절했다. 그녀는 만족하지 못한 듯 코끝을 세우고는 말했다. 이런 분위기로 손님을 맞이할 순 없어요. 프로답게 행동합시다. 지훈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지만 그 속에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가만히 서서 테이블보에 주름을 펴며 숨을 고르듯 생각했다. 오늘은 오래 걸리겠군. 행사는 오후 요겁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그릇소리와 냉장고의 진동, 그리고 사람들의 짧은 대화 속에 숨어있는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는 불안했고 누군가는 분했다. 그러나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다. 이곳은 회사였고 침묵은 생존의 언어였다. 그는 트레이를 정리하며 거울을 스쳤다. 그 안에 자신은 평범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차분하고 깊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오늘 밤 누가 웃고 누가 고개를 숙일지. 오후 6시 30분 호텔 정문 앞에 검은 리무진이 미끄러지듯 멈췄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빠르게 내려와 뒷문을 열었다. 유미 타나카가 내렸다. 그녀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정장 소매를 가볍게 털며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이 일제히 몸을 굽혔다. 그녀의 걸음은 일정하고 시선은 냉정했다. 한국 직원들의 눈빛이 잠시 그녀를 스쳤지만 유미는 그들의 존재를 공기의 일부처럼 지나쳤다. 식순표는 준비됐나요? 통역 담당이 허둥지둥 대답했다. 예, 매니저님, 여기 있습니다. 이건 일본어로 되어 있지 않네요. 본사 쪽에는 일본어 버전을 따로, 그 따로라는 말이 문제예요. 일이라는 건 구분이 아니라 완벽이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칼처럼 공기를 잘랐다. 지훈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말투에서 불쾌함보다는 익숙함이 느껴졌다. 또 이런 유형이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와인 리스트를 재정리했다. 잠시 후 유미는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호텔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그녀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지적했다. 꼬치 중심에서 2cm는 치우쳤네요. 의자 각도가 일렬이 아닙니다. 이건 손님이 아니라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세팅이에요. 그녀의 눈길이 지훈에게 닿았다. 그는 손에 잔을 들고 있었다. 거기? 그분? 와인 담당인가요? 아니요, 저는... 좋아요. 그럼 그쪽이 직접 손님 잔을 채우세요. 일본 손님께는 실수하면 안 돼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다른 쪽으로 걸어갔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다른 직원이 지훈을 바라봤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 속에 수많은 감정이 들어 있었다. 수치, 자제, 그리고 이상한 평온. 그는 와인을 들고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테이블마다 웃음소리와 와인잔의 부딪힘이 섞였다. 그는 묵묵히 잔을 채우며 사람들의 표정을 읽었다. 일본 임원들은 냉정했고 중국 측은 계산적이었다. 그리고 한국 직원들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언제나 그렇듯 말보다 행동이 먼저 기억된다. 그의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유미는 아직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몰랐다. 한지훈은 다시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리듬이 있었다. 어디서든 그는 자신을 작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 높은 목소리보다 낮은 호흡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훈 씨, 와인 다시 가져오실 수 있나요? 동료의 부탁에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가 손에 든 은색 트레이 위에는 잔 2개가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손끝은 단련된 듯 미세한 떨림도 없었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그는 유미 타나카의 목소리를 또 들었다. 그녀는 일본인 고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 말끝마다 미묘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한국 직원들에게 미소를 주지 않았다. 감사의 인사 대신 당연함을 요구했다. 지훈은 그 모든 걸 듣고 있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관찰이 쌓이고 있었다. 그는 사람의 진심이 언어보다 느리게 드러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속도가 균형을 이룰 때가 온다는 것도. 지훈 씨, 일본어 하실 줄 아세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미소 없이 답했다. 조금요. 그럼 통역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는 피곤함이 아닌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순간이 때로는 세상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행사장은 점점 시끄러워졌다. 중국 측 대표가 도착했고 기자 몇 명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유미는 즉시 자세를 고쳐 잡았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다. 한국 팀은 뒤쪽에 서 주세요. 그녀의 말이 번역되기도 전에 한국 직원들이 움직였다. 지훈은 잠시 머물렀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끝에서 유리잔을 닦는 후배에게 닿았다. 그녀는 긴장한 손끝으로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대신 잔을 받아들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후배는 놀란 듯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조명 아래 먼지가 빛에 반사되어 눈처럼 흩날렸다. 그 순간 그는 묘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오늘의 침묵이 내일의 증거가 될 것 같았다. 만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호텔 내부는 은은한 와인 향으로 가득 찼다. 유미 타나카는 중앙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과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녀의 웃음은 세련됐지만 차가웠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눈에 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지훈이었다. 저기, 그분, 그녀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와인 서빙이 느리네요. 직접 나와서 도와주세요. 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그 시선을 권위로 받아들였다. 죄송합니다. 그는 천천히 트레이를 들고 앞으로 걸어갔다. 모두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 향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일본 손님들의 잔을 채웠다. 손끝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유미는 그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동료에게 속삭였다.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겸손함은 일의 기본이에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중국 대표의 잔이 비어 있었다. 그는 그쪽으로 다가가 와인을 채우려 했다. 그러자 유미가 손을 들어 막았다. 아니요, 그분은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잔을 들었다. 하지만 와인이 넘쳤다.
붉은 액체가 테이블보 위에 퍼졌다. 공기가 순간 멈췄다. 유미의 얼굴이 굳었다. 중국 대표는 미소로 무마했지만 그 미소에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냅킨을 가져다 놓았다. 괜찮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와인을 닦았다. 그의 행동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예의가 있었다. 그는 상대의 실수를 감추고 체면을 지켜줬다. 유미는 그 순간 잠시 그를 보았다. 그의 눈빛엔 판단이 없었다. 오직 침착함만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작게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다. 그녀는 바로 자리를 고쳐 앉으며 다시 웃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일 없던 듯 대화를 이어갔다. 지훈은 뒷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벽에 걸린 회사 로고, 그리고 그 아래에 쓰인 문구. 신뢰는 언어보다 깊다. 그 문장을 읽으며 그는 미묘하게 입술을 굳혔다. 그는 오늘이 단순한 실수의 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의 위치를 시험받는 날이었다. 그는 다시 트레이를 내려놓고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속삭임으로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행사장은 이미 열기로 가득했다. 사람들의 대화가 겹쳐지고 웃음소리가 공기를 흔들었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지훈의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움직이며 손님들의 잔에 와인을 따랐다. 그의 동작은 느렸지만 정확했다.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다. 일본 측 임원 중 몇 명은 그의 태도를 흘깃 보며 웃었다. 한국 직원들은 참 순종적이네요.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옆자리의 동료가 맞장 굳혔다. 그래서 일을 맡기기 편하지요. 그 말은 농담처럼 흘렀지만 지훈의 귀에는 또렷이 닿았다. 그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음 테이블로 이동했다. 중국 대표단은 다른 분위기였다. 그들은 냉정한 얼굴로 와인의 품질을 논했다. 그들 사이에서 돈의 냄새가 은근히 퍼졌다. 지훈은 그들을 관찰했다. 누가 진심으로 웃고 누가 계산으로 웃는지 구분할 수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정밀함이 있었다. 그때 한 일본 임원이 손을 들었다. 여기요. 지훈이 다가가자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와인은 프랑스산인가요? 한국산인가요? 말끝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프랑스산입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한국산은 아직 멀었잖아요. 사람들이 웃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느린 파동이 일었다. 분노가 아니라 오래된 체념의 온도였다. 그는 다시 잔을 채우며 시선을 들었다. 홀 중앙에는 유미 타나카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닌 체면의 방패였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그를 스쳤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변했다. 사람들은 취했고 음악은 느려졌다. 하지만 지훈의 동작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와인을 채우고 닫고 정리했다. 그 반복 속에서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마치 투명한 존재처럼 홀 안을 떠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시선은 그에게 머물렀다. 한 중국 투자자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흥미와 존중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 표현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문장이 떠올랐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는 와인병을 내려놓으며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 한 호흡이 그날 밤 가장 인간적인 소리였다. 행사가 절정에 다다를 즈음 한쪽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 씨. 그는 고개를 돌렸다. 동료 강도윤이었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다가왔다. 괜찮아요? 지훈은 미소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도윤은 그 말을 믿지 못했다. 아까 그 사람들 말 너무 심했어요.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말로 바뀌는 건 많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은 들을 때예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있었다. 그는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자존심이 어디서 무너지는지를, 그리고 침묵이 어떻게 그 틈을 채우는지를. 도윤 씨, 네? 사람은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을 때 가장 큰 실수를 해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트레이를 들었다. 홀 한가운데에서는 유미가 손님들과 웃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미묘한 피로가 있었다. 그녀는 계속 웃고 있었지만 웃음 뒤에 계산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사람, 일본 본사에서도 유명해요. 도윤이 속삭였다. 성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관계로 올라갔다던데요.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권위는 실력보다 빠르게 닳는다는 걸. 그때 유미의 비서가 다가왔다. 지훈 씨, 매니저님이 부르세요. 그는 잠시 트레이를 내려놓았다. 지금이요? 네, 바로요. 그는 짧게 숨을 내쉬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유미는 복도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와인 리필 준비됐죠? 네. 좋아요. 이번엔 실수 없게요. 손님들 앞에서 우리 체면이 걸린 일이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지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어깨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 확신은 얇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체면은 언제나 깨질 준비가 되어 있다. 복도로 돌아오자 도윤이 조용히 물었다. 뭐래요? 그냥 실수하지 말래요. 참, 너무하네요. 지훈은 짧게 웃었다. 사람이 실수를 두려워할 때 진짜 실수가 시작돼요. 그의 웃음은 씁쓸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와인병을 들었다. 오늘 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기억될 사람이었다. 홀에 조명이 낮아지고 피아노 선율이 천천히 울려 퍼졌다. 유미 타나카는 중앙에 서서 손에 와인잔을 들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하게 설계된 표정 같았다. 빛에 닿은 와인색이 그녀의 입술색과 겹쳤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세 나라의 협력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녀의 일본어가 통역을 거쳐 퍼졌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지훈은 뒤편에서 잔을 정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한국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중국 측 인사들은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웃음 뒤에는 관찰과 계산이 숨어 있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유미의 건배 제안에 잔들이 부딪혔다. 건배, 짧은 외침 후 모든 소리가 섞였다. 유리잔, 웃음, 박수, 그리고 긴장된 숨결. 지훈은 조용히 잔을 닦으며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그는 그 안에서 누가 진심으로 웃는지를 알고 있었다. 유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유지되었지만 그 안에 피로가 세우며 있었다. 그녀는 모든 걸 통제하려 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숫자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한 중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의 와인은 훌륭하군요. 통역이 그 말을 옮겼다. 유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대표는 덧붙였다. 아마 그걸 준비한 사람의 세심함 덕분일 겁니다. 모두의 시선이 잠시 뒤편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잔을 닦고 있던 지훈이 있었다. 유미의 눈빛이 그를 스쳤다. 그녀의 얼굴엔 미묘한 굳음이 생겼다. 그녀는 즉시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그럼 우리 한국 팀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죠. 형식적인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마지못한 억양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예의였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시선은 와인병 안쪽의 붉은색을 따라 흘렀다. 빛 아래에서 그 색은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번졌다. 그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 손끝이 잠시 멈췄다. 그의 눈앞에는 유리잔 너머로 비친 세상이 있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다.
그는 그 공허함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진심 없는 건배는 소음일 뿐이야. 누군가가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홀의 분위기가 잠시 멈춘 듯했다. 그리고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지훈의 눈빛은 단단히 빛났다. 만찬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유미 타나카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통역 없이 직접 한국어로 말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참, 정칭, 이 깊은 나라죠? 몇몇 한국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는 이어서 웃으며 말했다. 일본에서는 정칭이 많다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약간 감정적이라는 뜻이죠. 그녀의 말에 어색한 웃음이 퍼졌다. 일본 손님들은 웃었지만 한국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그 차이를 몰랐다. 아니,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다. 한국 분들은 너무 마음이 따뜻해서 가끔 효율이 떨어질 때도 있죠.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독이 섞여 있었다. 통역이 그 말을 그대로 옮기자 중국 대표가 작게 눈썹을 찡그렸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그건 칭찬입니까? 유미는 잠시 멈췄다. 물론입니다. 진심으로요.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식어 있었다. 지훈은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와인잔을 정리했지만 귀는 모두 그쪽을 향해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얇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말 한마디가 가장 조용한 폭력이 될 수도 있지.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홀 안의 시선은 그녀를 향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봤다. 공기가 변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다. 유미는 분위기를 되돌리려 애썼다. 그래도 한국의 따뜻함은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녀는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그 잔은 묘하게 흔들렸다. 지훈은 그 손끝을 보았다. 한순간 그녀의 손에서 잔이 떨어질 뻔했지만 그는 재빨리 받아냈다. 조용히 와인을 다시 채우며 말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잠시 무언가가 흔들렸다. 당황 혹은 부끄러움. 고맙습니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뒷걸음질 쳤다. 사람들은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대화의 온도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음악이 흐르고 와인 향이 퍼졌지만 홀의 공기에는 냉기가 새우며 있었다. 지훈은 그 속에서 고요히 섰다. 그는 느꼈다. 오늘의 이 어색한 웃음이 언젠가 부메랑처럼 돌아올 거라는 걸.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존중 없는 유머는 결국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든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웃음과 인사의 잔향이 남은 홀 안은 느릿하게 식어갔다. 지훈은 남은 잔을 정리하고 있었다. 손끝에 남은 와인 냄새가 묘하게 차가웠다. 그는 홀의 불빛이 꺼지자 조용히 복도로 나왔다. 긴 복도는 아직도 따뜻한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그곳에서 유미 타나카가 서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고 일본어로 무언가를 짧게 말했다. 네, 내일 본사 보고서에 추가하겠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던 순간 그녀는 지훈과 마주쳤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둘 다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그의 표정은 그대로였다. 별 말씀을요? 그녀는 잠시 그를 관찰했다. 한국 분들은 참 인내심이 대단하네요. 조금 불편했을 텐데 내색도 안 하시고.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일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유미는 잠시 웃었다. 그래요. 그게 프로죠. 감정은 효율을 방해하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지훈의 시선은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그녀의 걸음에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 끝에는 피로가 있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지훈이 말했다. 매니저님, 그녀가 돌아봤다. 오늘 말씀하신 감정이라는 단어, 아마 내일 다른 의미로 기억되실 거예요. 그녀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무슨 뜻이죠? 그건 내일 아침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전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지훈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다. 문이 닫히자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멀리서 직원들의 정리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미리 작성된 메일이 열려 있었다. 제목, 행사 보고, 내부 인상 및 개선 의견. 그는 몇 줄의 문장을 다시 읽었다. 본사 일본팀의 리더십 스타일이 현지 협력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문화적 존중의 결여는 장기적 신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그는 천천히 보내기를 눌렀다. 화면이 꺼졌다. 그는 복도를 걸어 나가며 창문 쪽으로 향했다. 유리 밖에는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다. 불빛이 강했지만 그 아래의 그림자는 더 짙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깊어진다. 다음 날 아침, 호텔은 이미 조용한 긴장 속에 있었다. 일본 본사 측 인사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한국 직원들은 이른 시간부터 행사 자녀 정리를 하고 있었다. 지훈은 검은 셔츠 대신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전날보다 단정했고 표정은 한층 평온했다. 그는 로비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봤다. 새벽 2시에 보낸 메일의 답장이 도착해 있었다. 보낸 사람, 미라이 홀딩스 본사 대표실. 제목, 검토 완료. 오전 회의에 참석 바랍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매니저 유미가 로비로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하게 꾸민 차림이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가 비쳤다. 그녀는 그를 보지 못한 채 리셉션으로 향했다. 회의실 세팅은 끝났나요? 직원이 대답했다. 곧 완료됩니다. 그녀는 돌아서다 지훈을 발견했다.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정장 차림이 다르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다른 역할이라서요. 그녀는 의미를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무슨 뜻이죠?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다. 그녀의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다. 어딘가 불안한 공기가 스쳤다. 그가 복도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가자 일본과 중국의 대표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중앙에는 마이리 홀딩스 로고가 새겨진 명패가 있었다. 유미는 그 자리를 보자마자 멈췄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일본 본사 이사가 말했다. 그의 옆자리에 지훈이 앉았다. 유미의 눈이 커졌다. 저분은 오늘부터 미라이 홀딩스의 전략 자문으로 합류하신 한지훈님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차분히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유미는 자리에서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떨렸다. 지훈은 서류를 펼쳤다. 그 안에는 전날 보낸 보고서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우리는 협력의 이름으로 서로를 평가하지만 존중이 빠진 협력은 결국 숫자만 남습니다. 그의 말이 회의실을 울렸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다. 무겁고 불안한 숨이었다. 그녀는 이제야 전날 복도에서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명확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다. 지훈은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대답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호텔 복도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작게 인사를 나누고 흩어졌지만 공기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유미 타나카는 회의실 문 앞에서 멈춰 서 있었다. 손에 들린 서류가 조금 흔들렸다. 그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다. 한지훈, 전략 자문?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어젯밤 와인을 따르던 그 사람이 오늘은 본사의 협력 투자 책임자라니. 그녀의 머릿속은 정리되지 않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일본 본사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숨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다. 네, 타나카입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타나카 씨, 어제 행사 보고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예, 보고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훈 씨의 자문을 중심으로 재조정됩니다. 그분은 현지 투자팀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에요. 네, 타나카 씨는 한동안 내부 조정 업무로 전환될 겁니다. 그녀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동안 한국 쪽 실무는 손에서 놓으세요. 뚝, 통화가 끊겼다. 그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눈앞의 글씨가 흐릿해졌다. 노후라니.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순간 멀리서 지훈이 복도를 건너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고 태도는 변함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이미 그녀를 찾았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회의 결과 들으셨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오셨을 겁니다. 그의 말투는 예의 바르지만 단호했다. 어제 하신 말씀 중 하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감정은 효율을 방해한다. 그 말이요. 그는 잠시 웃었다. 오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효율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마 이제 느끼실 겁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훈은 짧게 인사하고 지나갔다. 그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벽에 등을 기댔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호텔 창밖으로 빛이 새으며 들었다. 서울의 아침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흐렸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뭘 놓친 거지? 그날 오후 호텔 대연회장은 다시 준비되고 있었다. 이번엔 다른 목적이었다. 본사와 투자자들이 함께하는 공식 발표 행사. 지훈은 무대 앞 좌석에 앉아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마이크가, 옆에는 로고가 새겨진 배너가 세워져 있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사람들의 속삭임이 사라졌다.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부터 미라이 홀딩스와의 공동협력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퍼졌다. 유미는 뒤쪽 자리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꼭 모여 있었다. 지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무대 위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조용하지만 확신 있는 발걸음이었다. 그는 짧게 인사했다. 오늘 이 자리는 협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자리이길 바랍니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어서 자료를 넘겼다. 슬라이드에는 세 단어가 떠올랐다. 존중, 신뢰, 지속. 협력은 자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한 문장씩 천천히 말했다. 수치로는 성공을 평가할 수 있지만 신뢰는 행동으로만 증명됩니다. 회의실 때와 달리 그의 말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는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봤다. 그 시선이 잠시 유미에게 닿았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의 눈빛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고요한 확신만 있었다. 그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은 국경이나 언어가 아닌 마음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가 일어났다. 그 박수는 이전보다 깊었다. 거칠애가 아닌 진심에서 나온 박수였다. 유미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가가 희미하게 떨렸다.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았다. 지훈은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박수를 받지 않았다. 그저 한 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비켰다. 무대 뒤편 복도에서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조용한 진심이 결국은 가장 큰 목소리다. 행사가 끝나고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회의실 옆 공간이 다시 열렸다. 본사 임원들과 각국의 대표들이 돌아와 후속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미는 그 자리에 앉지 못한 채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명함이 쥐어져 있었지만 어디에도 내밀지 못했다. 타나카 매니저님,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한 일본 임원이 예의 바르게 말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가 회의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갈라졌다. 회의실 중앙에는 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정장상의 단추를 잠그지 않은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단정했다. 유미는 순간 멈췄다. 어제의 호텔 직원이 아닌 오늘의 결정권자였다. 자, 모두 자리에 앉으시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은 한국 측의 내부 구조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화면을 켰다. 슬라이드 첫 장에 문화간 신뢰 관리라는 문구가 떴다. 우리는 협력의 이름으로 함께 일하지만 진정한 협력은 언어보다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했다. 그의 발음은 완벽했다. 유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가 일본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다. 어제의 만찬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을 봤습니다.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문화의 차이는 실수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의 결연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웃지 않았다. 그는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다. 화면에는 어제의 만찬 사진이 떠 있었다. 유리잔을 든 유미, 그 앞에서 서 있던 자신. 그녀는 숨을 삼켰다. 지훈은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누가 웃고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듣고 있었는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사진을 보지 않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의 시선이 유미를 스쳤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조롱도 없었다. 오직 사실만 있었다. 사회자가 말을 이었다.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훈님의 의견은 본사에 공식 반영될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러나 그 박수는 승리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균형이 바로잡히는 소리였다. 유미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침묵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 그리고 그 정의는 더 이상 말로 설명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남은 건 조용한 서류 냄새와 잔잔한 숨소리뿐이었다. 유미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볼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들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그녀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지훈 씨. 그는 고개를 들었다. 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제 그 일 제가 무례했습니다. 그는 미소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는 조용히 답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다. 중요하지 않다니요? 사람이 누군가를 존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준 태도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맞아요. 그걸 잊고 있었네요. 지훈은 서류 가방을 들었다. 괜찮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배웠다고요? 예.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강해질 수 있다는 걸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에는 부끄러움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나섰다. 그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지훈 씨.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번엔 제가 먼저 인사드릴게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짧게 대답했다. 그럼 그때는 제가 웃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그녀는 홀로 남았다. 그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고 그 속에 작은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짜 존중은 늦게 찾아와도 변명하지 않는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울음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발표가 끝난 후 회의장은 서서히 비어갔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형식적인 미소를 남기고 나갔다. 유미 타나카는 마지막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물잔을 들었다. 그 유리잔 안의 물이 손끝의 떨림에 따라 파문을 그렸다. 그녀는 그 잔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내 손이 아니야. 지훈은 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지켜보다가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는 바닥의 정적을 깼지만 위협적이지 않았다.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그녀의 앞에 서 있었다.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그녀는 짧게 웃었다. 그래요. 자신 있던 말들이 사라지니까 몸이 먼저 반응하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왜죠? 진심은 언제나 손끝에서 먼저 드러나니까요. 그녀는 그 말을 곱씹었다. 손끝, 진심, 떨림. 그 단어들이 마치 오랜 기억처럼 가슴에 남았다. 지훈 씨.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처음에는요,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보면 볼수록 사람은 다 비슷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로는 강하지만 결국 다 불안하죠. 그녀는 미묘하게 웃었다. 그럼 당신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저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감추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말하면서 천천히 자신의 손을 펼쳤다. 그 손끝이 빛에 닿았다. 이 손도 가끔 떨립니다. 다만 그걸 숨기지 않을 뿐입니다. 유미는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그럼 나도 감추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둘의 손끝이 잠시 맞닿아 했다가 천천히 떨어졌다. 그녀는 말했다. 이런 대화는 본사에서 배우지 못했어요. 그건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승자와 패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사람과 사람의 미소였다. 그녀의 손끝의 떨림이 멈췄다. 잔안의 파문도 잦아들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호텔의 대연회장은 마지막 일정으로 다시 열렸다. 이번엔 미라이 홀딩스의 공식 발표가 아닌 단순한 마무리 행사였다. 그러나 그 공기는 전날과 달랐다. 어제의 긴장 대신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지훈은 무대 한쪽에 서 있었다. 그는 오늘도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그의 얼굴엔 피로 대신 차분한 확신이 있었다. 유미 타나카는 객석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이번엔 잔이 흔들리지 않았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건 모두의 협력 덕분입니다. 박수가 울렸다. 그러나 지우는 그 박수 속에서도 눈을 감았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묵직한 화해의 울림처럼 들렸다. 유미는 조용히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받아 짧게 말했다. 어제는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존중은 위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눈높이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순간 홀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 동작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같은 깊이로 인사했다. 그 둘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이번 박수는 달랐다. 서둘러 치는 소리가 아니라 천천히 리듬감 있게 이어지는 진심의 박수였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부조화를 덮는 비처럼 부드러웠다. 지우는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무대 뒤편 벽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박수가 멈췄을 때 유미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의 걸음은 어제보다 가벼웠다. 지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냉정함이 없었다. 대신 조용한 존경이 있었다. 행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다. 홀에 남은 것은 빈 장화, 부드러운 음악뿐이었다. 지훈은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의 구두가 바닥을 스칠 때마다 잔잔한 소리가 났다. 마치 마무리의 숨결처럼. 그는 와인 테이블 앞에 섰다. 잔 하나를 들어 조용히 빛에 비춰보았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비어 있음이 오히려 평화를 담고 있었다. 행사가 완전히 끝난 후 호텔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홀 구석에서는 직원들이 잔을 정리하고 있었고 지훈은 마지막으로 서류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그는 복도 쪽으로 나와 천천히 걸었다. 그의 걸음은 피로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복도 끝 커다란 유리창 옆에 유미 타나카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 양손을 모은 채 밤거리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묘한 고요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가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부드러웠다. 네, 이제 정리할 시간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잠깐 괜찮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어제 내가 당신에게 시켰던 일들 기억하시죠? 그는 짧게 웃었다. 와인 서빙이요? 네. 그때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죠.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말은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 남죠. 그녀는 그의 말을 곱씹듯 들었다. 그 침묵이 나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유리창 너머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 씨, 어쩌면 당신이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 같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강한 거예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밖에서는 자동차가 지나갔고 그 소리가 잠시 대화를 덮었다. 그녀는 천천히 와인병을 꺼내 들었다. 라벨에는 어제 행사 때 사용된 와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걸 드리고 싶어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건 어제 그 잔이에요. 그래서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녀는 와인을 건넸다. 그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받아도 될까요? 네. 어제 당신이 흘리지 않았던 그 와인. 이젠 제가 대신 드릴 차례인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병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말은 제가 해야죠. 당신 덕분에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웃었다. 그럼 이 와인은 행동의 증거로 두죠. 그녀도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땐 같이 마셔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땐 잔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이젠 실수가 두렵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평화가 흘렀다. 지훈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로 배웠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도시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지훈은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있었다. 커피의 김이 천천히 공기 속으로 퍼졌다. 그는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 한가운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다. 보낸 사람, 미래홀딩스 본사. 내용, 프로젝트 승인 완료. 차기 담당자로 선임됨.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창밖의 빗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계셨네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였다. 유미 타나카. 그녀는 우산을 접으며 조용히 다가왔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떠나신다고요? 네. 본사로 돌아가요. 이번엔 새 팀으로.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오늘은 와인이 아니라 커피네요. 그는 웃었다. 네. 커피는 실수해도 덜 흘리니까요. 둘 다 짧게 웃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어젯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생각이 많았거든요. 이 일이 내 경력에서 실패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그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억하느냐에 달렸다는 걸. 지훈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 감사요? 네. 내 실수를 이렇게 부드럽게 가르쳐준 사람은 처음이라서요.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럼 저도 고맙습니다. 왜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요. 카페 안은 고요했다. 그들은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따라 떨어지고 거리의 불빛이 그 위에 번졌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남은 건 커피 향과 짧은 숨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야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길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다음에 또 뵈어요. 그녀가 문을 나서자 종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지훈은 커피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들었다. 그는 혼잣말로 말했다. 배움은 조용할수록 오래 남는다. 며칠 후 회사 건물의 공기가 달라졌다. 본사 회의 이후로 모든 팀이 재정비되었고 한국 지사 내부엔 묘한 긴장 대신 조용한 안정감이 흘렀다. 한지훈은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새 명패가 놓여 있었다. 전략 자문 한지훈.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진한 향이 공기를 채웠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 선배, 도윤이었다. 행사장에서 그를 도와줬던 후배. 그는 밝게 웃으며 서류를 들고 있었다. 이제 진짜 윗사람이 되셨네요. 지훈은 웃지 않았다. 윗사람이라기보단 좀 더 조용히 보는 사람일 뿐이죠. 도윤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제 다들 선배를 다르게 봐요. 그건 좋은 일일까요? 글쎄요. 둘 다 웃었다. 사무실 구석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일본 본사 담당이 직접 지시했을 일들이 이제는 한국 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그때 유미 타나카의 이름이 들려왔다. 도윤이 말했다. 그 매니저님 일본으로 돌아가셨대요. 지훈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요. 근데 신기하죠. 떠나기 전에 모든 팀원들에게 손편지를 남겼대요. 편지요? 네. 내용은 모르지만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 사람 그렇게 따뜻한 말 할 줄 몰랐다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 하늘 아래 직원들이 서둘러 출근하고 있었다. 그들의 걸음은 피곤했지만
어딘가 당당했다. 이제 그들 안에도 작은 변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한 봉투를 발견했다.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한지훈님께 유미.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종이 위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침묵이 나를 바꿨습니다. 이젠 나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는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펜 끝으로 종이 위를 따라 문장을 다시 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문 밖에서 도윤이 불렀다. 선배, 점심 드시러 가시죠. 그는 봉투를 접어 서류함 안에 넣었다. 좋아요. 갑시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마음은 가벼웠다. 둘은 나란히 걸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지훈은 속으로 말했다. 진짜 변화는 조용히 시작된다. 몇 주 후 봄비가 내렸다. 호텔 청담 클라리티의 정원에는 새 잎이 돋고 있었다. 그날 밤에 만찬이 열렸던 그 장소는 이제 다시 평범한 행사장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공기는 다르게 느껴졌다. 지훈은 그곳을 다시 찾았다. 업무 미팅 차 들른 자리였지만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날의 공간을 더듬었다. 그는 홀 중앙에 멈춰 섰다. 그 자리, 자신이 서빙을 하던 그 위치였다. 조명이 바뀌었지만 바닥의 무늬는 그대로였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날의 장면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와인병의 무게,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말하지 않았던 수많은 생각들. 실수하지 말아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은 아프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그냥 잠시 보고 싶었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옮겼다. 정원 쪽 문이 열리자 바람이 들어왔다. 꽃잎이 바닥을 스치며 흩어졌다. 그는 와인색 잔을 닮은 하늘을 바라봤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엔 한 문장이 다시 울렸다. 존중은 목소리가 아니라 행동에서 들린다. 그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숙였다.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유미가 남긴 편지였다. 그는 봉투를 한 번 더 열어 그 안의 글씨를 손끝으로 느꼈다. 그 글씨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그는 그 편지를 접어 와인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누군가 우연히 발견하더라도 좋을 작은 흔적으로 남기기 위함이었다. 호텔을 나서는 길, 그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 옆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그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엔 확신이 있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모든 존중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서울의 하늘이 맑게 열리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다.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남은 건 한 사람의 고요한 승리였다.